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외부적인 충격이나 노화, 그리고 충치, 잇몸병 등으로 이 치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임플란트 등 상실된 치아 대체 치료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오늘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깔끔하게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매거진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발음은 물론이고요. 턱 관절에도 이상이 올 수가 있고요. 소화, 저작, 운동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건강, 전체적인 건강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자, 건강한 삶을 위해 방치는 그물, 적절한 치료가 필수인 치아 기능 수복 치료에 대한 궁금증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영국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치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 네네. 갖고 계신 분들 요즘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 두려움 때문에 치과 안 가고 계속 버티다가 치료식이 늦추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실제로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가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진료했던 데이터를 살펴본 즉 3분 중에 1명이 치과 공포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늦추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네. 이러한 공포증은 치과에서 3가지 노력에 의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이 편안하면 잘 이루어지듯이 맞아요. 치과에 처음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내가 앞으로 치과에 몇 번 가면 되는구나. 네. 또 어떤 주기로 가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안한 마음은 편안한 마음으로 변하면서 공포증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치과 치료 힘든 이유가 모든 행위에 마취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취를 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되면 공포증은 또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치과에 가시면 주사기를 바로 잇몸에 찌르죠. 그러면 잇몸이 일단은 찔리면서 아플 수가 있고 너무 아프죠. 또 시간을 급하게 주입을 하다 보니까 부풀어 오르면서 압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찌들 때 아프고 부풀어 오르면서 아프고 이런 경우에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연고를 통해서 잇몸을 살짝 발라주고 마취를 하는 거죠. 그 후에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속도가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로 천천히 마취를 하게 되면 어떤 표정들이 나오시냐면 가끔은 원장님 이 정도라면 내가 왜 치과 치료가 힘들었을까요? 하는 표정도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원장님 왜 오늘은 마취 안 하세요? 이런 표현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안함 속에서 치과 공포증은 해소가 될 수 있고 저희가 세심한 배려도 하고 편안한 마음을 들였어도 선천적으로 스트레스 역치가 낮으시거나 치과에서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있으시면 하루 전날부터 치과 오실 때 긴장하고 잠도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살짝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 수면 임플란트를 시도한다면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100세 시대에 뭐든지 잘 드시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주변 치과를 잘 찾으신다면 아마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치과 가는 거 좀 무섭거든요. 지금 원장님 이렇게 얘기해 주신 대로 미리 알고만 있었더라도 맞습니다. 좀 치과 가는 걸 미루지 않고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 진료 중에서도 이제 요즘 많이 대중적인 치료로 자리 잡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임플란트 시술도 굉장히 좀 무섭다, 두렵다는 분들 많으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잇몸을 절개를 하고 잇몸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도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좋은 질문 주셨고요. 오늘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요새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어떤 종류를 심을까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삼성, LG 큰 차이 없듯이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처럼 네. 국산 임플란트도 이미 50가지가 넘고 그중에서 치과의사가 몇 년간 검증한 5, 6위 정도만 된다면 어떤 회사 거는 홀수, 어떤 회사 길이는 짝수, 어떤 회사는 지름이 좀 더 큰 거, 어떤 회사는 작은 거. 그래서 사실은 상담을 하실 때 이런 어떤 제품은 해당 병원에 맡겨주시는 게 본인한테 가장 맞는 길이와 폭을 결정해서 네. 맞춤형 임플란트를 해드릴 수 있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앞으로 상담하실 때 이 조건, 수술 환경에 대해서 좀 상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통해서 무절개와 절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시게 되면 치아가 보통 빠져서 오시게 되면 정확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먼저 잇몸을 절개하는 거죠. 그리고 저 상태에서 원하는 사이즈까지 조금씩 홀 형성을 하고 임플란트 뿌리가 심겨지고 나서 꿰맨 자리가 필요한 거죠. 네. 왜? 절개를 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런 방식보다는 치아를 먼저 컴퓨터에서 분석을 해서 좋은 자리를 찾으면 절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개 없이 바로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면 꿰매는 이런 작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상담하실 때 제품은 그 치과 원장님에게 좀 맡겨주시고 이런 수술 방식에 있어서 내가 이런 무절개 방식이 가능한지 그런 어떤 상담을 하시면 네. 수술도 쉽고 임플란트도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절개하는 방법과 절개하지 않는 네네. 방법이 있다. 당연히 치료 후의 결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어떤 예.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100세 시대에 맞지 않는 건데 틀니죠, 틀니.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틀니를 끼우시면 쫙 잇몸뼈에 잘 맞습니다. 근데 이 저자갑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조금씩 가라앉아서 네. 이 틀니는 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턱과 아래턱 중에서 사실은 위턱은 입천장을 덮고 있기 때문에 헐거움이 조금은 덜하고요.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혀에 의해서 발음이나 식사하실 때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더 불편합니다. 이런 아래 틀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최소 6개에서 10개를 심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화면 보시게 되면 8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 두 번째 화면도 8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는 까만 실이 보이죠. 두 번째는 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사진을 저희가 치과의사 교육할 때 이렇게 보여주면 치과 원장님들조차도 이 두 번째 사진이 한 달 정도 아물어서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정도로 이 무절개의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개개의 상황을 알아보면 첫 번째 사진처럼 잇몸을 많이 쨌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잇몸이 벌어지면서 잇몸뼈가 공기와 접하게 되면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붓는 예. 거군요. 세 번째는 당연히 피가 많이 나고 부었으니까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무절개 방식으로 두 번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이상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같은 비슷한 조건인데 네. 절개한 경우가 있고 무절개한 경우가 있는데 무절개 했을 때가 1, 2년이라도 더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될 수 있다면 모든 케이스에 해당되면 좋겠지만
될 수 있는 케이스에는 최선을 다해서 무절개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오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절개하는 방식과 절개하지 네네. 않는 방식, 치료 결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진 보신 분들 계셨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틀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혹시 이런 절개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틀니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잇몸뼈는 틀니 장착한 동안 계속 흡수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흡수된 정도가 적당한 상황이라면 무절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흡수가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하는데 동영상 통해서 과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임플란트 8개를 심는데 절개하지 않고 바로 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하나 또 뭐가 생기냐면 고정력이 좋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성기둥 연결하고 임시치아를 바로 끼는 겁니다. 그러면 틀니 장착하신 당일날 수술을 통해서 그날부터 틀니 아닌 이런 고정성의 어떤 보철물을 장착하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맞는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8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인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윗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죠. 그러네요.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분이 5년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어쩔 수 없이 다 뽑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임플란트 하지 마라 했더니 너무 아프고 정말 붓기도 하고 야, 생활도 안 되고 그리고 반 농담조도 야, 나 다시 하다면 안 해. 그래서 이분이 지레 겁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편안한 임플란트 할 수 있게 좋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한 이유는 뭐냐? 68세시잖아요.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100세 시대 기준으로 앞으로 최소 30년에서 40년은 더 쓰셔야 되는데 이런 틀니를 장착하고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다가 보면 병원 신세에 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제가 분석을 하니까 다행히도 잇몸뼈가 5년간 녹았지만 무절개가 가능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선생님 무절개도 지금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고집을 부리셔서 다시 틀니를 끼게 되면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절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펄쩍 뜨시면서 나 고혈압이 3년 전에 생겨서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의 말씀이 내가 오늘 대기실에 와서 앉아있는 동안 혈압을 쟀더니 엄청 높이 나오는데 난 치과만 오면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임플란트를 소개를 했고 이분이 망설이다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결과는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윗턱에 구멍만 낸 상태에서 8개의 임플란트 들어가 있고 맨 끝에 보시면 아래턱에도 구멍만 낸 상태에서 8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죠. 첫 번째 하단을 보시게 되면 16개의 임플란트가 주무시는 동안 식립이 된 거죠. 무절개로.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분을 윗턱과 아래턱을 다른 치과 원장님들 하듯이 나눠서 했다면 이분은 그만큼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분을 통해서 두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분께서 다 수술이 끝났을 때 제가 막 흔들어 깨웠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눈을 개심치레 뜨시더니 저를 보고 원장님 왜 아직도 수술을 그래서 다 끝났고요. 사진 찍으러 가시면 돼서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그 모습.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하시는데
이분께서 1년 반 되셨을 때 오셨을 때 볼살이 좀 탕탕하게 약간 보기 좋게 동안이 돼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잘한다고 해서 동생분이 오셨나 하고 여쭤봤는데 본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임플란트만 해드리고 잘 드셨기 때문에 훨씬 동안으로 만들어드린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일단은 무절개 방식으로 당일에 임시치아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원래 60대입니다. 네, 그러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는지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쪽 양쪽에 좌측, 우측 어금니 빠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어느 정도 되셨나요? 거의 30대 중반? 그러면 한 2, 30년 되신 거네요? 네네네. 네네. 몇 개 빠지신 건가요? 4개요. 양쪽에 2개씩 4개인가요? 예, 양쪽 2개씩 4개요. 네네네. 그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더니 네. 그 위에 이빨이 막 웃자라가지고 막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임플란트 공간 확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그걸 조정을 해서 위로 올리면은 네. 원위치로 가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해도 네. 이빨을 이렇게 좀 잘라내야 되는지 그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치아라는 거는 서로 맞물려 있거나 가운데 딱 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빠지게 되면 지금처럼 밑에가 없게 되면 위에 치아가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사모님 상태를 제가 실제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 내려오더라도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내려온 경우에는 꼭 깎아서 이를 안 씌우고 내려온 만큼만 살짝 잘라줘도 밑에 공간이 확보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아마 웃니 아랫니 꽉 무셨을 때 이 밑에 공간이 거의 없다는 말씀인데 그 경우에는 위엔니를 갖다가 손을 대기가 싫으신 분들은 이 밑에 쪽에서 높이 보상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머리부터 4번째나 5번째 치아까지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 신경관의 거리까지 계측을 해서 그 몇 미리가 있냐에 따라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고 임플란트는 심으면 되고요. 앞으로 최소 4, 5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이 어금니가 끝에 2개씩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인체는 이 앞니들은 뿌리가 한 가닥이거나 2가닥입니다. 근데 6번째, 7번째 치아가 지금 없으신 건데 그 2개 치아들은 최소 뿌리가 3개나 4개거든요. 그 이유는 이 어금니 쪽에서 꽉꽉 씹어줘야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인데 이 많은 4개 이상의 뿌리를 가진 어금니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앞니만 가지고 드시다가 보면은 빨리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30년 이상 치아가 없었지만 이 앞니들이 건강하다면 복 받으신 거고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임플란트를 하시고 하나 추천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무시면서 이 양쪽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빠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무절개가 가능한지 정리해 드릴게요. 주무시면서 양쪽을 동시에 같이 하면서 무절개가 가능한지 그 병원 상담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면 아마 좋은 병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임플란트 시술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임플란트 하면은 뭐 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치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들어서 네. 그래서 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아를 발치하고 바로 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요. 네. 멀리에서 찾아오셨는데 해피르면 치아를 빼시고 4주가 돼서 오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된대요. 네. 예.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몸에서 치아를 뺀 지 대략적으로 15일 이상이 지나게 되면 네. 자체적으로 면역력에 의해서 자체 완성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이게 아무는 과정이 내 몸이 알아서 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들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치아가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거를 빼고 뭔가 임플란트 하실 병원을 찾는 것보다는 꼭 빼기 전에 좀 하실 병원을 결정하고 뺀다면 빼면서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도 심고 이런 상황들이 동시에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결과물도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위턱 어금니가 없으신 분들은 상악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상악동이 어디냐면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을 얘기하고 네. 이 빈 공간은 본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뼈 양이 본디 적게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서 종래의 수술 방법과 치아를 빼면서 하는 수술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게 되면 이 빨간 부분이 지금 상악동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치아를 빼고 4개월이 지났을 때 잇몸을 다시 째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을 올려주면 상악동 거상술이 된 거죠. 네. 이 상태에서 또 6개월이 지난 10개월이 됐을 때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심는 거죠. 그래서 종래의 방법대로 수술을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런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조건이 가능하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빼자마자 뼈 이식을 바로 하는 거죠. 발치 당일날. 네. 그래서 똑같은 과정입니다. 근데 시기가 4개월 뒤가 아니라 당일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아물게 된 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로 컴퓨터에서 좋은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의수술상에서 했던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화면처럼 심어주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린 동영상은 종래의 방식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면 이 상황은 하루에 임플란트 뿌리까지 뼈 이식과 동시에 심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임플란트 상담 전에 치아를 빼지 마시고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좀 근처의 병원에 상의를 통해서 빼고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도 동시에 심을 수 있는지 그 조건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치료 기간이 10개월과 네네. 하루 굉장히 좀 큰 네.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발치 후 즉시 식립은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경우에 맞습니다. 가능한지 좀 강조를 해주실까요? 예,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9세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인데 이 화면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 상악동이고요. 녹색 선이 원래 있어야 되는 뼈인데 네. 파란 선까지 이분이 다 녹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빨간 선과 파란 선의 이 끝에서 두 번째 자리를 보시면 굉장히 얇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 빨간 것과 파란 거의 가장 얇은 자리가 1.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1.5mm의 뼈도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튼튼하다면 이 두 번째 사진과 같은 임플란트가 4개 심겨진 거는 똑같은데 튼튼하다면 이게 발치 당일날 하루에 이런 사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1.5mm의 뼈가 아니고 3, 4mm 남았어도 네. 물컹거리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10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치아 빼기 전에 가셔서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이 동시에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는 게 요 두 번째 사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이 돼서 빼는 날 이런 과정이 다 일어난다면 10달의 시간이 한 번으로 주는 거고
7, 8번 바쁜데 치과에 계속 가시는 횟수가 한 번으로 주는 거고 잇몸도 3번 이상 절개하는 것을 한 번에 끝내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방식이 좋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했을 때 네. 남아있는 뼈가 1.5mm, 1mm밖에 안 돼도 튼튼하다면 네. 이런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쯤 상담 시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즉시 식립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발치 후에 즉시 식립은 건강한 잇몸뼈를 네네.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실된 치아 기능을 회복해서 자연 치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2세예요. 네, 네. 62세. 목소리는 너무 동안이신데요. 네네네. 일단 어떤 점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30년 전에 라미네이트를 위아래 6개씩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다 깨져서 네. 이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네네. 그런데 어머니 그래서요. 지금 네, 잠시만요. 저희가 조금 잘 들리지가 않아서 전화기를 입에서 조금 뗀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네, 네, 전화기를 잘 입에서 들립니다. 조금 뗀 예.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네. 예. 네. 이 사이가 그래서 다 벌어지셨고 벌어진 상태인데요. 네네. 앞니 2개가 심하게 흔들리고요. 예. 아랫니 송곳니 하나가 살짝 흔들려요. 네. 근데 지금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뺨 쪽이 있고 입 천장 쪽이 있는데 이 뺨 쪽, 입술 쪽만 살짝 한 겹 벗겨내서 여기에 붙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보면 대략적으로 한 5년 전후에서 이 붙여놨던 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교체 시점에서 이게 늦춰지게 되면 더 이상 이 라미네이트는 불가능하고요. 치아는 어쩔 수 없이 앞면만이 아니고 내면을 다 깎아서 씌우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써서 이를 보철물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모님 경우에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 위에 본인께서 많이 움직인다고 느끼실 정도라면 사실은 아마 사진 찍었을 때 치아가 있으면 이 잇몸 위에가 있고 잇몸 밑에 턱뼈 안에 있는 뿌리 부위가 있는데 이 뿌리 부위가 거의 뼈에 붙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고 말씀드려야 되지만 표현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아마 그 2개 치아는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위의 치료 계획은 6개 치아입니다. 근데 2개가 이 앞니가 빠졌다고 가정을 하면 남아있는 이 4개를 이용해서 6개를 다 덮어 씌우는 연결형의 크라운, 브릿지를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은 라미네이트 했지만 4개 치아는 지금 건강하다는 관점에서 4개 치아만 다시 라미네이트를 하든 다시 잘 씌워주고 2개 빼는 거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하는 그런 과정. 그게 이제 사모님께서 병원의 안내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3번째 송곳니가 살짝 움직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마 이 송곳니 뿌리가 제일 치아 중에서 깊기 때문에 아마 움직이는 정도를 뽑지 않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이 치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송곳니 움직이는 바로 옆에 2번째 치아하고 같이 묶어주든 첫 번째 치아까지 3개를 묶어주게 되면 아마 뽑지 않고 또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는 아마 악습관이 있어서 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편안히 계실 때 입술을 가볍게 붙였을 때 입술 안쪽에 치아가 꽉 물려 있는지 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안 뵀지만 치아를 아마 꽉 이렇게 무는 습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는 습관이 맞다면 오늘부터 자꾸 입을 벌려주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좋고, 나중에 위엔니 아랫니를 다시 만들었을 때 수명을 좀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무는 습관도 좀 없애셔야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입술을 가볍게 닫을 때 치아가 닫고 있는지 뜬 건지 한번 확인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위엔니는 2개 치아만 뺐을 때 6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임플란트 없이 수복을 하실 건지, 네. 2개 치아를 빼면서 바로 뼈 이식하고 심고 임플란트하고 나머지 쪽만 보기 좋게 또 수복할지 판단해 주시고, 아래쪽은 아마 잇몸 치료를 통해서 살리는 쪽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환자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몇 가지 네네.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훈 원장과 함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임플란트는 이제 우리 잇몸뼈에 식립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네. 뼈가 좀 단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뼈가 부족한 경우에 뼈 이식을 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뼈 이식을 하는 방법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20년 이상 수술하면서 네. 질문을 딱 2가지 많이 받습니다. 네. 하나는 원장님이 임플란트 하고 나면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 위에 머리까지 만들어서 꼭꼭 씹게 되면 그때로부터 한 1년에서 1년 반 기능을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뼈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명은 수술 당시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네. 실제 만들어 드리고 나서 정상 기능으로부터 1년에서 1년 반이 지났을 때 수명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믿는 치과 의사 계신 데서 믿고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질문 받거나 전화도 가끔 오는데, 어떤 치과에 갔는데 뼈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 심을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 100세 시대에 뼈가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3편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 폭이 좁은 데는 폭을 넓혀주면 되고, 네. 길이가 좁은 데는 늘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그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폭이 좁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뺨 쪽과 혀 쪽을 양쪽으로 2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에는 벌어져도 아래쪽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충격이 최소한으로 가면서 위에만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가 되면 지금 점점 이제 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완전한 이제 양쪽으로 벌어졌음. 지금 사진으로는 위에는 벌어졌지만 밑에는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안에 이제 뼈 이식을 해줌으로써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거를 너무 위에만 벌어지고 밑에가 안 벌어지는 게 힘드니까 의도적으로 뺨 쪽으로 1, 2mm 치우쳐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뺨 쪽으로 치우쳐서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혀 안쪽은 노출되지 않았고 바깥쪽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뼈 이식을 해줌으로써 폭이 좁은 경우에 양쪽으로 벌리든 지금처럼 의도적으로 좀 뺨 쪽으로 심어서 폭을 이렇게 넓혀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이 머리에서 우리 4번째와 5번째까지 신경이 하나 내려와서 아래쪽 어금니에 길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부족할 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임플란트 심듯이 심는 겁니다. 단 신경에 안 닿도록 좀 짧게 심기 때문에 지금 화면 보시면
뿌리 부위가 내면이 다 노출이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위를 전체적으로 뼈 이식하고 덮어주면 수술은 끝나게 되죠. 이러한 세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뼈가 없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00세 시대에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됐을 때 모든 음식을 다 드심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 섭취가 되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100세,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뼈가 없으시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는 그런 현명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시술 방법, 세 가지 시술 방법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있으시면 좀 하나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분은 55세에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안타깝죠. 52세에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보면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3년 전에 수술하시고 2년까지 어금니가 없는 상태에서 쓰셨습니다.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그 후에 치과를 여러 군데에 갔는데 이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잇몸이 좁죠. 폭이 좁네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불가 판정을 받고 2년 동안 부분 틀니를 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 두 번째, 약간 뺨 쪽으로 치우쳐서 심고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좀 더 위에 노출시키고 해서 이 5개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잘 꼬매줬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은 더 이상 틀니는 장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암 수술을 받게 되면 잘 드셔야죠. 근데 부분 틀니를 가지고 드시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자꾸 상처나고 잘 못 드시니까 식사하실 때 아예 빼놓고 드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금니가 다 만들어져서 진지를 잘 드시기 때문에 이분이 무사히도 수술받은 5년이 지나서 더 이상 이제 암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이분이 6개월마다 오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임플란트 하고 나서 잘 먹어서 내 건강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에너지를 받고 이분 또 재밌는 게 한 2년 정도 지나셨을 때 저는 사실은 너무 동안이 돼서 오셔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잘 드셨기 때문에 이 볼살 자체가 탄력 있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과의사는 사실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아닌데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이분처럼 잘 만들어주면 볼살이 보기 좋게 붙어서 한 몇 살은 어려 보이는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제가 동생분이 오는 걸로 착각한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소개해주신 분도 이제 부분 틀니를 착용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르신들 경우에는 뭐 틀니 끼신 분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틀니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은 요새 틀니가 많은 이유가 제가 이제 치과를 그동안 했던 그 데이터를 보면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치료해 드렸던 임플란트 연령대를 한번 제가 비교 분석을 했을 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5%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17년과 18년에 제가 수술해 드렸던 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국가에서 2개 보험 혜택 드린 것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아마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가 무려 45% 이상 굉장히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10년 전, 15년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아마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를 장착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근데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분들 계시냐면 73세밖에 안 되셨는데
치과에 오셔서 아, 나 나이도 많은데 내가 뭐 그런 걸 하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90세에도 틀니를 벗어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네. 요즘이.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지만 이런 완전 틀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똑딱이 방식이죠. 저희가 이 단추 딱딱하고 결합되듯이 네. 자석이나 노케이트 방식에 의해서 지금 같은 색깔끼리 쫙 맞아 들어가서 결합이 되니까 틀니 자체가 완전 틀니는 밖에서 볼 때 형태가 똑같은데 두 개가 안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이 좀 더 좋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앞니 쪽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는 신경의 지배를 많이 받지 않거든요. 여기에 최소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요 부위를 먼저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넣다 뺐다 이 앞니는 안 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틀니가 부분 틀니로 사이즈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편안해지시는 거죠.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지금 이 방식은 최소 6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건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100세 시대에 맞는 방법일 거고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되더라도 앞니 쪽에 몰쳐서라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한 70~80% 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술 당일날 아예 임시 치아까지 만들어줘서 더 이상은 틀니를 수술 당일날부터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틀니 장착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단계별로 조금씩 편한 단계 본인한테 경제적인 시간적인 맞는 방식을 좀 찾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틀니로 인한 불편함과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요. 완전 틀니를 착용했다가 임플란트 네네. 시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정리를 좀 다시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네네. 예. 첫 번째 방식은 똑딱이 방식. 우리 이 단추 딸깍딸깍 물리듯이 이런 상태만 되더라도 완전 틀니보다는 몇 배는 더 빨리 식사하시고 더 많이 종류를 섭취할 수가 있죠. 네. 이 두 번째 방식이 되면 이 앞에 쪽 우리가 보통 이 머리에서부터 4번째, 5번째까지 신경관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앞니 쪽은 사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뼈가 없는 분들도 이 앞쪽에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99%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몇 개의 치아를 해주면 완전 틀니가 부분 틀니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저작이 좋고 어떤 분이 계시냐면 틀니를 갖다가 저희가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거는 반드시 밤에 주무실 때 좀 빼놓으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빼놓음으로 인해서 잇몸뼈를 항시 누르는 게 아니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아침에 이걸 다시 끼웠을 때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너무 어둔하고 불편하니까 에이 치과 의사들 잘 몰라. 그냥 저녁에 끼고 자면 다음날 너무 편한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녁에 끼고 주무시면 턱뼈, 잇몸뼈가 흡수되는 게 너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빼놓고 주무셔야 되고 어떤 분이 빼놓고 주무셨습니다. 근데 밖에서 갑자기 초인종이 눌러져서 급하게 나가셨는데 다행히도 이 앞니 몇 개가 있어서 좀 창피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아주 좋은 사례분도 계셨고 추천드리는 거는 100세 시대에는 당연히 이 3번째 방식이죠.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꼭 씹을 수 있어야 스트레스 해소되고 영양분 섭취됨으로 인해서 내과에 가는 병원에 의존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고 큰 병이 안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에서 10개 정도의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심는다면 이런 틀니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100세 시대에 틀니로부터 좀 벗어나는 게 진정한 행복한 노후가 아닌가
다시 한번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 그런 3가지 사례를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과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인데요. 66세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텔레비 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저 위에 이빨, 앞 이빨 여기 3개를 발치를 했거든요. 예. 그걸 발치하고 보니까 잇몸뼈가 한 4mm 정도 남아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심지를 못하겠다 그러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그럼 심지를 못하면은 네. 그 잇몸뼈를 좀 이식해서 네. 이게 키워 놓으시오. 나중에 혹시라도 살아나면은 네. 잇몸뼈가 네. 임플란트 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잇몸뼈를 남의 뼈를 넣어서 심고 네. 아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 1개월 되었고요. 뼈 이식을 그러면 하신 거네요. 예, 뭐 그걸 안 하면 푹 들어가고 이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하라 그래서 일단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방송 보니까 잇몸뼈가 많이 없어도 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 진작 찾아갈 걸리 생각을 하고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앞니 치아 위치가 바로 앞인가요? 3개가요? 예, 정면 앞입니다. 이 정면 두 개 하고. 예. 한쪽에 2개고 한쪽에 하나고 그렇게 3개가 없으신 예, 거죠? 정면 네. 앞에 위쪽에 정면 2개, 옆쪽에 네, 한 네, 개 딱 이렇거든요. 네. 3개. 그러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일단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를 할 때는 3단계로 보시면 돼요. 예. 첫 번째 단계에 사실 선생님께서 좀 더 많은 병원에 상담을 좀 하셨으면 예. 아마 치아를 빼면서 그 당일날 뼈도 좀 넣고 임플란트 뿌리도 심었다면 시간도 아마 많이 줄이실 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뼈만 이식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2번째 단계는 또 뭐가 있냐면 도저히 뼈가 안 좋은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때는 치아를 빼고 대략적으로 이 위턱 같은 경우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임플란트 뿌리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선생님은 지금 가장 후자의 경우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인데 뼈 이식만 먼저 해놓고 근데 그 뼈의 종류에 따라서 3개월 뒤에 심을 수 있는 뼈도 있고요. 9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저는 제가 20년 이상 수술을 계속 하면서 느꼈던 점이 왜 가급적이면은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냐면 이 뼈를 만들어준다고 만들어준 볼륨이 예를 들어서 1cm라고 가정을 하면요. 몇 개월 기다리는 동안 얘가 또 흡수가 돼가지고 0.8 정도 그러니까 10mm가 한 8mm나 7mm로 이게 폭이 또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아예 심어 놓은 상태에서 그 주위를 빵빵하게 뼈 이식을 해주면 흡수가 좀 일어나더라도 안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달 지난 상태니까 예. 최소 한 2개월 이상 수술하시는 원장님이 어떤 뼈를 썼냐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결정이 되는데 그게 좀 기다리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아마 그 다시 수술할 때 뼈 이식은 한 차례 아마 더 필요할 걸로 제 경험상은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어떤 종류가 있냐면 신선한 임플란트라고 해서 이 피가 좀 많이 빨리 감기는 게 있어요. 그 경우에는 또 기간이 좀 당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상의를 하시고요. 지금 아주 잘 하고 계신 거는 대부분들 이 뼈가 좁다고 하면은
3개 빠진 것 때문에 5개나 6개 깎아서 씌워주게 되는데 그거 안 하신 거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플란트 경험이 없으시다면 65세 이상 되셨기 때문에 2개 또 보험 혜택도 받으시면 저렴한 비용에 임플란트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네, 좀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자들마다 조금씩 이런 치료 효과도 네. 다를 수가 있고요. 예후도 다를 수 있다는 네. 점도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아 상실은 이제 노화 때문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은데요. 이번에 또 한 분의 시청자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상태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네. 한번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네.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전화 연결. 병원입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까 가르쳐 드렸는데.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진짜 원장님과 상담하시는 거라서 연세 다시 한번. 72살인데요. 네, 네. 그러시군요.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원장님께 직접 궁금하신 부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그러게- 주십시오. 이가 이게 왼쪽 예. 어렸을 때 그게 옛날에는 약이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 단방약으로 어머니가 그냥 막 번이 했는데 그게 예. 그때부터 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어금니가 그러니까 이 입력이 많이 달아버리고 없지 네. 없어. 네네. 이 입력뼈가 또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우게 이 어금니가 아니고 위에 2개 있고 네. 밑에 3개밖에 살아 있는 게 없거든요. 총 그러면 5개만 치아가 남으신 거네요. 예, 그리고 네네. 또 위에도 어금니도 없고 네네네. 또 좌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가. 네. 근데요, 제일 불편한 게 왼쪽이가 진짜 오래됐죠, 이게. 네. 어려서 그랬으니까. 아, 그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 위에 턱이든 아래 턱이든 임플란트를 아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렇게 선생- 오래됐어도요? 예, 선생님께서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건요. 예, 위 아래를 이참에 전부 다 틀림없이 임플란트로 다 수복을 하실 건지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는 아니고 죄송하지만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좀 비용도 줄이면서 편한 방법을 택하기 원하신다면 아래쪽 틀니가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거든요. 혀가 자꾸 예.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 이 아래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치아 남은 게 건강하다는 가정하에서는 6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어주게 되면 아래쪽에 다 고정식의 치아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예, 위에 쪽 같은 경우에도 최소 6개에서 8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주면 웃니 아랫니가 틀니 아니고 예전에 젊으셨을 때의 튼튼한 치아도 다 바뀔 겁니다. 근데 예. 너무 이제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아래쪽의 경우에 6개의 임플란트를 심되 2개는 65세 이상 보험 혜택을 받으셔서 좀 절감시키고 4개만 온전하게 비용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쪽에는 남아있는 치아를 잘 이용해서 보험 틀니를 만드시면 또 저렴하게 틀니도 만드실 수가 있는 연세세요. 근데 저 임플란트는 보험이 안 됩니까? 2개만 평생 보험이 되겠고요. 나머지 개수는 이제 평생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2개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세요. 틀니는 만드시고 7년에 한 번씩 이게 보험 처리가 또 갱신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평생에 65세 이상 되셔서 2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용 분담을 좀 하시면 좋고 만약에 밑에 쪽에 6개까지 하기에도 너무 부담이 되시면 2개를 온전하게 보험 처리해서 심으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분처럼 부분 틀니를 좀 기둥을 써서 만들어주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시간과 경제력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아래를
최소 12개에서 16개 사이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다 안 하시면 제일 좋고요. 비용이 너무 부담되시면 위에 쪽에는 틀니, 아래쪽에는 6개 정도 임플란트를 써서 밑에라도 틀니로부터 벗어나는 거고요. 네. 그것도 부담되시면 아래쪽에 2개의 보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부분 틀니를 해주고 위에도 틀니를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서 참고하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잘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하게 임플란트 시술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